예,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좀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대통령님 모시고 해외 순방 많이 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서 보셨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좀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셨나요? 대통령님을요? 예. 제가 청와대 처음 들어간 날 대통령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밥 사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밥을 사준다는 거를 깜짝 놀래고, 그래서 밥을 사준다 그러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님 관저로 부르셨어요. 예, 부르셔서 홍보수석, 그리고 또 대변인, 그리고 저 이렇게 부르셔서 그때 이제 다른 비서관들도 있는데요. 한 몇 명만 딱 불러서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분이 나에게 밥을 사주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쓰시는 모습, 그런 거 너무 존경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주면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네.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 소탈하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그것을 담고 싶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의총 때문에 오늘 좀 늦으신 줄 알았더니 대검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검에 다녀왔습니다. 저 심우정이 만나러요? 네, 심우정이 사퇴하라고 예. 촉구하라요. 얼굴은 보셨나요? 심우정을 뭐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제 법사위에도 안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것은 즉시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즉시 항고할 생각이 없죠. 아니, 즉시 항고라고 예. 하는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어제 이제 온 세상에 즉시 항고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1심의 판사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판단을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걸 법사위 현안질에서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법원 행정처 전체의 그 책임자이고요. 이 사람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쥐기현 판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1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즉시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되게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원을 존중한다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개 지방법원 판사 판단은 존중하고 대법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앞뒷말이 맞지 않고요. 예.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누군가의 요청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아주 세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의심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상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주현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두 다가, 저희가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이 전화하면 장관들도 다 흔들립니다. 행정관이 전화해서 모임도 소집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행정관이 전화하거나 비서관이 전화하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세게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위헌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즉시항고라고 하는 제도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법으로 있는데 이걸 위헌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즉시항고를 국민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이 이 법원이 내린 결정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요구했으니까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검에 갔고 이들이 회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가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든 보도 나오기로는 즉시항고를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심우정도 죽고 거기 대검들도 죽고 대검은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죠. 네. 그건 뭐 아니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모든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든지 그건 그렇게 딱 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또 그건 그전대로 다시 또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영교 의원님 모시는 코너 제목을 지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원님 윤석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그 구속 취소 과정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심우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기현 판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까?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기현에게는 지기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묘한 거는 이게 이제 구속시켜라. 그래서 구속 관련한 영장 이런 거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사들이 중앙지법에다 낸 겁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이 내용에 영장이 나갈 이유가 영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한 거에. 그런데 지기현은 또 새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기현에서부터 시작된 잘못입니다. 그러면 지기현의 잘못은 어디에서 왔냐?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호인단들은 서부지법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의 없다라고 기각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지법으로 가서 다시 이의 신청을 내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헌재 판결도 이제 선고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 1심을 다룰 사람이 지기현 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소를 유지할 곳이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공소를 유지를 해서 기소를 이제 뭐 재판을 이렇게 받을 건데 검찰총장부터 저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 봐줘. 그다음에 담당 판사가 저렇게 풀어줘. 이렇게 되면 도대체 저 내란 재판이 윤석열한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 검찰과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대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검찰이 아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처럼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면 검찰이 이걸 유지할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검찰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안에서는 그 구속 취소를 판단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무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재판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즉시항고해서 이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듯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검찰은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요구했더니 즉시항고 못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선 위헌 소지 없다는 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항고라도 해라. 즉시항고 사항이기 때문에 항고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시항고도 할 수 있고 항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더 지기현 판사가 내린 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잘못된 결정 그리고 또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지기현 판사의 문제 제기 요것을
끊임없이 지금 문제에서 지기현 판사가 했던 그 문제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는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윤석열 변호인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온 세상이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재판을 하는데 검찰이 지금 일단 원고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축구로 따지면 지금 한일전을 하는데 응원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중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팀, 일본팀이 싸워야 한일전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 일본 축구 선수 11명, 이쪽에 한국팀의 일본 선수 10명 이렇게 싸우면 그게 무슨 한일전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지금 판사도 못 믿어, 검찰도 못 믿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해야죠. 그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아니, 당연히 특검은 갑니다. 당연히 특검은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검법도 내놓았고요. 당연히 특검은 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파면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숫자를 모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준비를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입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아도 이것은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걱정거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래도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미리 드러나서 예방 주사,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을 가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 사이에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지기현이 잘못된 거, 심우정 등이 잘못된 거, 윤석열 변호인들이 잘못 요구하는 것들을 온 만세상에 알려나가고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우정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심우정에 대해서 특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라면은 아니 탄핵. 탄핵이요. 예. 예. 탄핵 발의를 언제쯤 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윤석열 파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수처에다가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은 저는 이제 탄핵하자고 바로 탄핵해야 된다. 이 사안만큼은 바로 탄핵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도 거쳐나가는 작업 시간들이 필요해서 탄핵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언제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워낙 지금 저쪽에서 심하게 랄지를 떠니까 미리 발표를 안 하고 내일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의원님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내일 해야죠. 내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알려주고 내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헌재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건 헌재가 발표를 하고 또 내일 하긴 쉽지 않다는 관행은 있다고 헌법재판소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말씀처럼 내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헌재 내일 해야 합니다. 이 중대성으로 봐서 내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흐름의 판단은 무엇일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이 탄핵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파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도 짚어본 기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한다면 지금 미리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미리 공지를 했을 경우에 헌재 앞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되고 국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해서 했다라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도 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가 고장이 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뭘까? 지금 두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구성으로 봤을 때 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숫자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 이거는 기각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 걱정을 더 하냐면 어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촉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마은혁 얘기를 지금 하지? 뭔가 6명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6명이 되니까 촉구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원식 그 의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최상목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그 판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이 쉽지만은 않아서 윤석열 파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그러나 이 최상목이 뭘 믿고 저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해 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또 말씀처럼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마은혁이 없이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 다가 갖는 생각이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촉구를 한 것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짚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마은혁은 원칙상 당연히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선고가 다음 주까지로 미뤄진다면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짚은 거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측에서 계속 이제 자료 뭐 이렇게 절차상 시비를 거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상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의 제기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탄핵이 많아서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탄핵이 많아서 내가 비상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탄핵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발, 위법한 사항이 계속 재발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핵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다 지켜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워딩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국회가 한 탄핵은 뭐 자꾸 탄핵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정부기관이 계속 재발해서 위법할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윤석열 탄핵을 확실하게 윤석열 파면을 확실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위원회 판단도 있었고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도 있고 윤석열이 나와서 세상에 활보하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이렇다면 모든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치밀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대검에 갔다 왔고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오늘 고검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논리도 다 깨줘야 하고 모든 것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제 대법원 법원 차장이 대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즉시항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간 단위로 판단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위원 판사처럼 그렇게 판단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법원 행정처장은 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판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차관, 검사 수십 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시간 단위로 그렇게 구속영장, 체포영장 계산해 본 적 있냐?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 기일에 그렇게 시간 단위로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올바른 일이고 윤석열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계속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이것을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곳곳에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심우정은 무슨 위헌 우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게 왜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위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 취소라고 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 97조에 있는데요. 예. 형사소송법 97조에 보면 거기에 구속 취소가 있을 때는 검사는 7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는 7일 내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형사소송법입니다. 근데 이게 위헌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두 번 있었던 위헌은 뭐냐면요. 한 번은 93년도입니다. 또 한 번은 2012년입니다. 그때 위헌이 있는데 이 위헌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13년 동안 검찰이 가만히 있더니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1993년에 위헌 얘기가 있었을 땐 보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위헌 이야기가 있었을 땐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에게 범죄자에게 부모님 상이 있으니까 판사가 가서 그럼 부모님 상 치르고 다시 들어와 이러고 형 집행 정지를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거예요. 그때 즉시항고 제도가 다 있었거든요. 즉시항고를 하니까 이 즉시항고는 하는 동안 하는 순간 바로 이 그 형 집행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가야 되는 시간은 딱 그때 2박 3일이잖아요. 취소가 되면 상해 참여를 못하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맹장이 터졌어요. 바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를 집행을 정지시키면 가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어. 그래서 93년도에 한 번 보석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군부 독재나 이런 군사 정권의 불법 감금, 불법 체포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구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2015년에 서기호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그때 이 검찰 아니면 경찰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속 취소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건처럼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이 너무 중대합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구속 집행 정지나 이런 것처럼 시간을 아주 요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그리고 당시에 국힘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구속 취소는 위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형태로 개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즉시항고가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고 딱 만든 말씀처럼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이 범인을 풀어주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줬는데 이것을 검찰이 즉시항고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다시 구속시킵니다. 바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그야말로 국가 권력과 아주 약한 사람들 간의 맞습니다. 그런 관계니까 다음법재판소가 그런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윤석열이 국가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보호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떤 죄로 이자가 구속이 돼 있었습니까? 어떤 죄로 구속이 돼 하는데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어때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지기현 판사도 한 통속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압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 못했죠. 이게 왜냐하면 검찰 동호회, 검찰 출신들이 모인 조직, 그게 검찰 뭐더라? 검찰 출신들이 동호회. 네,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 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탄원서를 써달라. 그리고 청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어달라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갖 사람이 뛰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높을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충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검찰은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윤석열 일당과 그 저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깊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쭉 법사위하고 보시면서 이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무지무지한지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우선 아까 하시던 말씀에 지기현 판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예. 정리한 것은 바로 직전에 서부지법에서 법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걸 기각시키고 이런 과정이 영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이것만 충분히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그 체포영장을 냈습니다. 그럴 때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거 내란죄로만 수사한 것 같아. 그런데 공수처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근데 내란죄로 수사를 했어. 그러니 체포는 부당해. 풀어줘. 계속 국힘이 주장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도 판결문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을 그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공수처는 이게 공수처에 들어왔던 고발장.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 그렇습니다. 고발장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고발장에 내란죄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지수사 내란죄를 수사한 게 아닙니다. 고발장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직권남용을 수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부지법에다 넣으면서 이렇게 중차대한데 우리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는 뭘로만 받을 수 있냐면 내란죄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로 영장을 넣게 된 겁니다.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이만하게 직권남용을 수사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내가 이거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한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의 신청 기각해. 그리고 기각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럼 지기현은 자기 그 결정문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요거 내란죄를 수사한 건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한 건지 이거 의문이 드니까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건 벌써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기를 했다는 것은 공부를 덜 했다라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기현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찰이 한 통속이라 할 리가 없고 다른 곳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 신청해라. 뭐 검찰이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죠. 검찰은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재판을 이제 우리가 믿고 보겠냐 이 말입니다. 우선 오늘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면 검찰도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상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을 통해서 이 특검이 모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특검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거, 수사가 잘못된 거 다 수사한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전부 다 인수받는다. 그리고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소 유지를 위한 그 검사 또 채택하고 특검으로 온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공소를 유지하게 해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절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조금 느슨하게 해서라도 특검을 빨리 도입을 해서 특검 틀 안에 윤석열 내란죄를 담아놔야 그나마 좀 국민들이 제대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지금 예.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카르텔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심우정은 누가 데리고 있었냐. 용산에 있던 김주현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과장을 했더라고요. 과장이었죠. 국장일 때 과장을 했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검찰 동호회 회장은 한상대. 전에 있었던 검찰총장이죠. 그 검찰총장을 뒤흔들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한 게 윤석열입니다. 주 장본인이 중에 한 명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상대가 동호회 회장으로 많은 검찰들이 윤석열 기각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한테 보낸 거예요.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각되었으니 잘 됐다고.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검찰은 지들이 끈끈하게 모여있는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중에도 좋은 검찰들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을 바꾸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옛날에 박종철 열사 사건이 있었을 때 검사 중에 최완이라고 하는 검사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준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 세상엔 중요한 검사들이 있다. 이번에도 김규영 검사 같은 검사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검사들의 카르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그러고도 자기네끼리 한통속이 되고 이게 검사들이다. 황교안 예를 들면 황교안이 박근혜를 모시고 박근혜 그 탄핵 안 된다고 집회를 할 때 그 탄핵했던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카르텔은 공고하나 이 역사는 그들을 전부 다 준엄하게 심판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도 저렇게 지금 버티고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파면 탄핵 안 하실 겁니까?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최상목은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같이 모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침까지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비비도 만들어야 할 사람이었고 비상입법기구도 준비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최상목은.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저는 하나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상목은 경제를 다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온 사람이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왔고 국회에서 입법한 통과시킨 법안들을 거부해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는 마은혁도 임명하지 않는 이 상황. 그러면 무조건 무슨 사유가 될까요? 탄핵 사유입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해놨고요. 탄핵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핵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리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끝으로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어떤 미친놈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말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비상계엄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미친 짓이었을까요? 예. 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저거 무슨 소리지? 왜 지금 이런 소리를 하지? 우리끼리도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짚어져서 그렇지만 자신들도 믿기지 않지만 짚어졌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저는 다시 부산 가덕도에서 칼을 맞지 않았습니까? 칼 맞을 때 딱 1mm 차이였습니다. 피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그때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의 개인의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사람이 그 부동산 하면서 칼 연습을 하면서 그런 걸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정보사 그 장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보가 왔고 총을 구입해서 그 총으로 살해를 할 기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제보도 저도 문자를 받았고요. 예. 사실은 이 제보를 받기 전에 조금 한 달 전쯤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딱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미친 짓인 것처럼 위장한다. 그리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인으로 위장한다. 미친 짓인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인이 아주 개인적인 신념에 가득 차서 미친 짓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저지르고 나면 아무도 모른다. 미친 짓으로 예. 위장하자 이거군요. 예,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누가 했냐면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술 먹으면서 취중진담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 왔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엮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대비해야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어제 박지원 대표께서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 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찰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요.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신변 보호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총기 아니면 그 주변에 우선 첩보도 입수하고 내용도 입수하고 불편한 그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몇 시죠? 오늘 집회는 저희가 3시 반부터 걷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어제는 집회가 신고되지 않아서 그냥 걸었고요. 오늘부터는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시고 그리고 오늘은 피켓도 들 수 있고 현수막도 들 수 있고 어디서 모이십니까? 구호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걸으세요? 국회에서 출발해서 8.8km 정도를 걸어서 광화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과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시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지 참 저희가 오늘 본회의가 예. 2시에 있습니다. 본회의 끝나는 대로 끝나고 곧바로. 예, 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TV 구독자는 많이 늘었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많이 갔다가. 늘어서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국회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 국회 식당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단전한 곳 있잖아요. 예. 그 지하 복도. 지하 복도는 웬만한 분들은 못 가보시죠. 예. 지하 복도의 이야기,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의 이야기, 뭐 로텐다홀의 이야기,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올려놓고요. 그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만남, 슬기로운 국회 생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제는 명태균 씨, 예. 명태균 게이트에서 시사인에서 그 나왔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거는
80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어떻든 많이 늘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구독자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서 많은 걸 예. 보시고 구독자, 구독 그리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더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게 예. 저희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윤석열 파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외침을 좀 진작 듣고 싶었어요. 많은 네.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다 좋은 조짐입니다. 다 좋은 조짐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저희가 걷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걸으실래요? 함께 데이트할 겸 윤석열 탄핵 데이트. 저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윤석열 파면 데이트. 윤석열 파면 데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심우정 체포 데이트 저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상목 탄핵 데이트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딱 그 말씀이 와닿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죠. 네. 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서영교 의원님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살펴봤습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지금 생각으로 검찰이 그런 웃긴 게요. 결정을 구속 내렸습니까? 사유들은 자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는 증거인멸, 음주운전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 별별 소리 다 쓰는 자.